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로 마음 상하신 분들 정말 많죠.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적 악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의원 10명이 9년 전세 계약 갱신제라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법안 개요와 핵심 내용.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발의일은 2025년 10월 1일, 그리고 발의자는 총 10명입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은 한 번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고 기본 계약 2년에 한 번 연장해서 총 4년 22일 보장받았죠. 그런데 개정안은 이 구조를 3년 계약 이후의 갱신 총 9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3년씩 3번 계약을 이어가면 9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죠. 표면적으로는 세입자 안정성 강화라는 아주 훌륭한 취지처럼 보입니다. 이사 걱정 줄고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법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입니다. 2020년에 도입된 22 제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번 9년 갱신법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문제, 선의의 집주인까지 옥죄다. 이 법의 출발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거죠. 그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사기꾼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집주인까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시장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 집을 전세 놓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이사나 직장 문제로 잠시 세를 주는 이웃들 말이죠.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그들도 9년 동안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필요할 때 다시 들어와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9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사람 인생은 얼마나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병환, 자녀의 결혼, 지방 발령, 혹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많은 집주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바엔 전세 자체를 안 놓겠다. 지금도 전세 매물은 부족한데 이런 상황이면 시장의 안전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을 막으려다 오히려 착실하게 세를 내던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떠나는 역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3. 두 번째 문제, 착한 전세가 사라진다. 그럼 집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9년은 너무 길다. 그럴 바엔 월세로 돌리자.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경제적인 판단입니다. 전세는 구조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을 9년 동안 묶어두는 건 리스크가 크죠. 반면 월세는 매달 고정 수익이 들어오는 안정적 모델입니다. 지금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약 4.6%, 상가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합리적인 집주인들은 월세로 전환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듭니다. 결국 전세라는 중간 단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세입자들은 비싼 월세 시장으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월세 수요가 늘면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 치명적 오류입니다. 4. 세 번째 문제, 새로운 약자, 청년 세대의 피해. 2020년 22법이 시행됐을 때 4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던 시점에 전세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번 9년제는 그보다 2배 이상 긴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5% 인상 제한 덕분에 보호를 받지만 새로 계약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집주인은 그동안의 손해를 신규 세입자에게 모두 전가하려 할 겁니다. 그 결과 시장은 둘로 나뉩니다. 운 좋게 9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사는 기존 세입자, 그 부담을 떠안고 폭등한 전세금을 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그리고 그 신규 세입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2030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입니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청년이라 그들을 보호하자였는데 결국 그 세대를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 임차인 보호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억누르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마치 밭에 잡초를 없애려 제초제를 과하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라는 작물까지 함께 말라버리는 셈이죠. 따라서 필요한 건 강제가 아니라 유도와 보상입니다. 첫째,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9년 장기 임대를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식의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전세를 내놓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둘째, 공공임대 확대가 병행돼야 합니다. 모든 부담을 민간에만 지우면 시장은 무너집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늘려 청년과 서민층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해 보이는 방법이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 법이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은 이번 9년 전세 계약 갱신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